미국의 존 콜린스는 9살 무렵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종이 비행기를 날리며 놀다가 그의 비행기가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콜린스는 그 순간의 전율을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날 이후 그는 종이 비행기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접어서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더 멀리, 더 오래 나는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연구했죠. 종이 접기 기술의 한계를 느낀 콜린스는 10년 넘게 일본의 오리가미를 파고들었는데요. 초기에는 풀이나 테이프 없이 오직 접기만으로 고성능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던 2012년, 콜린스는 3년간의 실험 끝에 완성한 수잔이라는 비행기로 세계 기록에 도전했는데요. 수잔은 무려 약 69m까지 날아가 경이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이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는데요. 종이 비행기 아저씨라는 별명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강연을 하고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새로운 종이 비행기 디자인을 연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에는 숨겨진 카약 고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카야커라는 익명의 인물인데요. 보스턴 카야커는 10년 넘게 뉴 잉글랜드의 모든 강과 호수를 직접 카약으로 탐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89개 이상의 카약 루트를 기록했고 이 모든 정보를 보스턴카야커.com이라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하죠. 직접 찍은 사진만 29,630장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등 뉴 잉글랜드의 6개 주 전체가 그의 활동 범위입니다. 각 루트마다 정확한 출발점과 도착점, 예상 거리와 시간, 물의 상태, 조수 정보, 심지어 지역의 역사까지 모든 것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뉴 잉글랜드 일대의 카야커들 사이에서는 이 웹사이트가 일종의 바이블로 통한다는데요. 보스턴의 새로운 지역을 탐사할 때는 이 사이트를 필수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국제카약협회에서 상이라도 줘야 할 것 같네요. 미국의 프리랜서 프로그래머인 윈터라는 남성은 1997년 댈러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전 세계 매장 수를 물어봤습니다. 약 1,500개라는 대답을 듣자 윈터의 머릿속에 전구가 켜졌는데요. 모든 스타벅스를 방문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순수하게 이런 도전 정신으로 스타버킹을 시작한 윈터는 그저 지구상의 모든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한다는 목표로 새로운 매장을 발견하고 종이 지도를 보며 매장을 찾는 과정 자체에 흥미를 느낀 것이죠. 윈터는 지금까지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 70개국을 돌며 약 2만 개의 스타벅스를 방문했고 18만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윈터는 정작 커피를 딱히 좋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3년에는 이 취미 때문에 파산까지 경험했는데요. 그럼에도 하루에 최대 20개 매장을 방문하며 그의 웹사이트에 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2030년까지 매일 평균 8개씩 신규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밝혀서 윈터의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윈터는 인생에서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타벅스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3년 미국의 델라웨어주 미들타운. 자동차 수리공인 크리스 위어는 어렸을 때부터 배트맨의 열렬한 팬이었는데요. 이 팬심을 간직한 채 어른이 된 그는 집을 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트케이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지하실 공간이었죠. 배트케이브는 배트맨에 등장하는 비밀 지하기지인데요. 크리스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2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는 약 3년에 걸쳐 꾸준히 지하실을 개조했는데요. 인공 동굴을 만들기 위해 스티로폼을 직접 조각하고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배트케이브 안에는 2,000권의 만화책과 각종 피규어들, 그리고 영화 다크나이트에 나오는 실제 크기의 배트슈트까지 자리 잡고 있죠. 이곳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배트케이브의 비밀 입구인데요. 1960년대 아담 웨스트 주연의 배트맨 TV 시리즈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게다가 120인치 스크린을 갖춘 홈시어터까지 있어서 가족들이 매일 밤 모여 다 함께 배트맨 영화를 감상한다고 합니다. 덕 중에 덕은 양덕이라는 말이 사실이었네요. 미국 펜실베니아의 커트 스타이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수제비 선수입니다.
2013년 9월, 그는 물수제비를 88번이나 성공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이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런 스타이너의 삶에는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펜실베니아 산속에 오두막집을 직접 짓고 전기나 수도 없이 살고 있었는데요. 보철 수집이나 자동차 수리 같은 잡일을 하며 연간 약 15,000달러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스타이너가 이런 삶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물수제비에 모든 시간을 쏟기 위해서였죠. 그는 매일 스쿼트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엄격한 루틴으로 몸을 단련하고 이리 호수에서 직접 물수제비용 돌을 수집하는데요. 지금까지 모은 돌이 수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일주일에 약 300개의 돌을 던지며 연습했는데요. 물수제비를 하도 많이 던져서 어깨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스타이너는 자신을 물수제비 철학자라고 부르는데요. 그에게 물수제비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기술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이죠. 데리 커크는 영국 화학공장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기로 결심하고 구운 강낭콩이 가득한 욕조에서 100시간 동안 버티는 도전을 했는데요. 커크는 이 도전으로 세계 기록을 세웠고 1,500파운드를 모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날 이후 강낭콩에 꽂힌 커크는 스스로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이름을 캡틴 비니로 개명합니다. 급기야 머리와 얼굴을 주황색으로 칠하고 황금색 망토를 착용하고 다니기 시작했죠. 2009년에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아예 강낭콩 명예의 전당 박물관으로 개조했는데요. 약 500개의 강낭콩 관련 소장품이 가득 찬 이곳은 놀랍게도 한 여행정보 사이트에서 관광명소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3년에 박물관이 폐관하긴 했지만 캡틴 비니의 강낭콩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942년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난 티모시 젤은 어린 시절 그리스 신화와 동화를 읽으며 마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커서는 심리학과 사회학, 신학 등의 학문을 전공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을 구축해 나갔는데요. 그렇게 1960년대부터는 진짜 마법사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이름도 오베론 젤 레이븐하트로 개명하고 긴 백발과 수염, 화려한 로브를 늘 착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코스프레가 아니었는데요. 오베론은 1962년에 로버트 하인라인의 SF 소설에서 영감을 받아 만물의 교회라는 진짜 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미국 정부의 정식으로 법인 등록까지 마친 합법적인 종교였는데요. 소설에 나오는 의식이나 교리를 현실에서 그대로 실천했죠. 오베론의 가장 충격적인 프로젝트는 바로 살아있는 유니콘 만들기였습니다. 1980년, 오베론은 수술을 통해서 진짜 웹불 염소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유니콘 염소는 실제로 서커스단과 함께 순회 공연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해리포터의 호그와트에서 영감을 받아 그레이스쿨이라는 마법학교를 설립했죠. 이 학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식 비영리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고 16개 학과에 500개가 넘는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법학, 연금술, 점술, 약초학 등을 7년 과정으로 가르치는데요. 졸업하면 전임엔 마법사라는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베론은 80세가 넘는 현재까지도 마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